품사가 있는데 예. 이 품이라는 단어를 이렇게 써놓으면은 사람들이 맨날 상품만 생각하는데 이 상품이 아니라 이 개념은 분류했다 이 개념이에요. 분류. 단어를 이제 분류했다는 건데 이 순서를 항상 명사, 대명사, 수사, 동사, 형용사, 관형사, 부사, 하나, 둘, 셋, 넷. 천천히 해주세요. 하나, 둘, 셋. 또 풀어서 설명해야 돼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감탄사 조사가 있구나. 감탄사 조사. 요렇게 있다는 걸 이제 알면 이제 품사는 다 말이 사로 끝납니다. 다 사로 끝나죠. 이제 이걸 좀 묶어야 돼. 이렇게 묶으면 이거는 체언이라고 합니다. 체언. 체언이라고 하고 요거는 용언이라고 합니다. 용언. 요거는 수식언이라고 하죠. 요거는 독립언이라고 해요. 독립언. 다른 문장 성분과의 관계를 긴밀하게 직접 맺지 않고 독립적으로 쓰이기 때문에 독립언. 그 다음에 조사는 단어와 단어를 문장 속에서 어떤 관계 맺음을 해주기 때문에 관계언입니다. 관계언. 이 9개 품사 중에서 가장 복잡할 것 같은 느낌이 드는 품사가 뭐예요? 관계언이요. 관계언. 맞아요. 제가 이 유튜버라든가 아니면 블로거 보면 자기 나름대로 열심히 해서 전문 지식을 갖다 설명을 하는데 뭐 띄어쓰기라든가 뭐 이걸 할 때 제일 많이 틀리는 게 조사야. 조사는 앞말에 붙여 쓴다가 가장 기본이거든요. 조사는 앞말에 붙여 쓴다. 그럼 서울부터 부산까지 할 때 서울부터 하고 부산까지는 붙여 써야 되는 거죠. 서울부터 부산까지. 띄어 쓴 사람이 많아요. 붙여 써야 돼요. 아무튼 명사를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우리 저 영어 배울 때 성문 종합 영어 배우면 맨날 명사 배우다 때려치우고 명사 배우다 때려치우고 그래가지고 명사 박사들이 우리나라에 수두룩해. 그리고 이 저기 대명사는 그래 이름이죠. 이름. 사람이나 사물의 이름. 사람이나 사물의 이름을 대신하는 게 대명사죠. 대신하니까. 수사는 우리 중국어 배우는 사람들이 이게 수량사라 그래가지고 이게 약간 복잡한데 우리는 수사는 체언에 들어가는 거예요. 체언. 그 다음에 동사는 용언, 관형사 부사는 수식어입니다. 수식이란 말은 뭐야? 앞에 말을 꾸며주는 거죠. 꾸며주는 말은 수식어. 꾸밈을 받는 말은 피수식어죠. 파란 하늘을 그릴 때 어떤 게 수식어예요? 파란이 수식어죠. 하늘은 피수식어죠. 그런 식으로 생각을 이제 문법은 배우면은 용어에 헷갈려가지고 거기서부터 막혀가지고 사람들이 이제 공부를 안 하게 되고 나는 그 항상 불면증이 있는 사람한테 문법책을 보라고 얘기해요. 어느 순간 잠이 오잖아. 불면증을 왜 약방에 가서 약을 사? 그냥 문법책을 보면 되지. 자, 그 다음에 이 체와 용의 이 개념을 모르는 사람이 많아요. 다른 것들은 뭐 대부분 알 수 있어요. 알 수 있는 건데 체라고 하는 것은 이거잖아요. 체언. 용어는 용언이잖아요. 용언. 그럼 이걸 왜 체언이라고 하는지 이걸 왜 용언이라고 하는지의 개념을 알아야 되는데 그걸 모른다는 거예요. 자, 여기 하늘이 있어요. 아까처럼 하늘, 대명사, 당신, 그 다음에 수사, 하나, 동사, 먹다, 형용사, 예쁘다 이렇게 있으면 먹다라는 것은 항상 먹다로 쓰이나요? 바뀌나요? 먹다라고 하는 것은 바뀌죠. 요렇게 놓고 보면 먹고 먹으니 먹어서 이도 바뀌죠. 네.
바뀌는 거를 활용이라고 해요. 활용이라고 할 때 이 활자가 이 활자입니다. 활용. 그리고 요거의 거를 좀 위에다가 좀 써볼게요. 다시 하나, 당신, 아니 하나가 아니구나. 하늘, 당신 하나. 요거 명대수예요. 명대수. 자, 요렇게 갖고 봤을 때 요게 있는 것은 이렇게 형태가 요 바뀌는 것으로 어미라고 얘기합니다. 어미. 앞에 있는 거 어간이라고 얘기합니다. 간이라고 하는 거 우리 한자 배운 놈들은 다 아는 거 아니에요? 줄기 간자? 미는 꼬리 미자? 그죠? 자, 여기 그러니까 활용이라고 하는 것은 어간은 고정적으로 있고 어미가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활용의 다른 말은 어미의 형태 바뀜이야. 어미의 형태 바뀜. 자, 예쁘다, 예쁘고, 예쁘니, 예뻐서 이런 식으로 바뀌죠. 요것도 역시 활용이죠. 역시 활용입니다. 자, 그러면 요건 동사고, 요건 형용사입니다. 그럼 동사와 형용사는 활용을 하죠. 활용을 하죠. 네네. 그래서 용언이에요. 활용을 하기 때문에 용언이에요. 이 말의 개념을 알아야 돼. 활용을 하기 때문에 용언이다. 다른 나라 말들은 몰라도 국어는 그렇습니다. 체어는 하늘은 항상 하늘로 씁니다. 하늘로 쓰는 적이 없어요. 당신도 항상 당신이지 뭐 당시 이렇게 안 써요. 하나도 마찬가지죠. 그리고 이런 것들은 형체가 일정한 형체를 지녀. 형체가 유지돼. 그래서 체언이야. 그래서 체언이라고요. 이제 용언과 체언의 개념은 이제 분명히 알으셨죠? 네. 자, 그 다음에 이 부사라고 하는 거의 부는 여러분들 잘 아다시피 무슨 약을 먹었는데 머리털이 났더라. 무슨 약이 있죠? 예. 무슨 약을 먹었는데 머리털이 난 약이 있었어. 뭘 먹었는데 하여튼 그거는 원래 원했던 작용이 아닌 다른 작용이 생긴 거죠. 네. 이게 부작용이야. 부라고 하는 건 곁다르다라는 뜻이 있어요. 곁다르다. 그러면 상관이 가면 옆에 곁다르는 놈이 부관이죠. 곁다르다가 있는 거지. 아이스 두 번째 이런 뜻이 아니에요. 이게는 부사는 알겠죠? 네. 곁다르다. 무엇을 곁다르냐면 부사는 항상 용언에 곁다르게 돼 있어요. 용언 수식. 그 다음에 관형사는 체언 수식인데 이 관형사와 같은 구실을 하는 것을 영어 같은 데서는 관사라고 하죠. 관사. 자, 잘 한번 보겠어요. 옛날에는 가로쓰기였어요, 세로쓰기였어요. 세로쓰기였죠. 자, 그리고 모자가 하나 여기 있다고 치고 모자 사람이 있고 그러면 그 모자죠. 아니 그 사람이죠. 그 사람이라는 말이 있다고 쳐봅시다. 그러면 그는 사람을 꾸며주죠. 네. 위에서 아래를 꾸며주죠. 네. 마치 모자가 그 사람을 꾸며주듯이 관의 형태로 꾸며주듯이. 그래서 영어도 관사고 우리나라도 관의 형태이기 때문에 관형사예요. 지금 가로로 쓰기로 하기 때문에 멋진 음악. 그러면 대부분 관형이라고 하죠. 사실 옆으로 누여 있는 거죠, 이렇게. 그런 거 아니겠어요? 네. 옆에서 이렇게 꾸며주죠. 네. 가로 쓰게 되다 보니까 이렇게 되니까 이게 관형이라는 개념이 별로 없는데 진정한 개념은 세로 쓰기에서 위에서 아래로 꾸며준다는 개념에서 나오는 게 바로 관형사예요. 각관사. 그렇죠. 사람과 다시. 그렇습니다. 요 저기 우리 유 선생님이 잘 알죠. 이거잖아요, 이거. 네, 관의 형태. 이제 왜 부사고 왜 관형사인지 개념도 알았고 이게 왜 체언이고 이게 왜 용언이 되는지의 개념도 알았어요. 이거 활용의 이게 여부에 따른 거, 활용의 여부. 그렇죠? 자, 여기까지 질문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예, 있어도 하지 마시고요. 뭐 내가 느닷없는 질문을 받으면 뭐 대답을 못하면 안 되니까 여기까지 됐어 이제 여기까지 됐죠? 예. 이거는 어떻게 뭔가 느낌이 와요? 몰라 그러면 감이 배울 만한 점이 있어요? 네, 당연히 있죠. 아유, 100%예요. 감탄사는 다른 말하고 문장 관계를 맺지 않아요. 빨간 꽃이 많이 있다. 그러면 꽃인데 무슨 꽃? 빨간 꽃. 있는데 어떻게 있어? 많이 있어. 그래서 여기까지가 주어부야. 주어 있는 데까지가. 주어부는 이렇게 보통 두 줄로 이렇게 나눠요. 주어부는. 어디까지가 주어부냐? 그러면 주어 있는 데까지가 주어부예요. 그런데 이 앞에 와 빨간 꽃이 많이 있다 할 때 와는 와 빨간도 아니고 와 꽃이도 아니고 와 많이도 아니고 와 있다도 아니에요. 이놈은 그냥 독립적이야. 다른 문장 성분과 관계를 맺지 않아요. 그래서 독립원이면서 감탄사입니다. 참고로 여기는 품사라고 얘기하고 이건 성분이라고 얘기합니다. 요게 품사라고 이건 성분인데 성분 몇 개예요? 7개. 네? 7개. 이렇게 7개의 성분이 요게 성분이라고 하지 않고 갑자기 강의돼가지고 아무튼 그냥 놔두고 이렇게 관계를 맺지 않고 관계원이라고 하는 것은 조사를 관계원이라고 하는데 예를 들어 이렇게 질문해가지고 딱 맞힌 사람은 100명 중에 101명이 못 맞히더라고요. 여러분들 저 주격조사가 뭐가 주격조사가 있어요? 우리나라 말에? 예? 은근히가 라고 대답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인데 틀렸어요. 예? 이거 히터하고 뜨거운데? 열나가시니까 땀이 나네. 네, 나왔어요. 시원한 거 하나 쓰실 것 같아요. 아니 배가 나온 모습을 안 보여드리려고 했는데 자 은는이가는 주격조사가 아니에요. 은는이라는 말을 주격조사로 쓴 적은 주격조사라고 얘기하면 조금은 맞고 다는 안 맞아요. 예를 들어서 내가 음악을 사랑한다. 이건 이거 왜 얘기 안 해도 무슨 조사인지 알죠? 목적격 조사. 이거는요. 주격 조사. 나는 음악을 사랑한다. 이건 뭐예요? 주격 조사? 아니에요? 나는 미술은 싫어한다. 이건 무슨 조사예요? 그러네. 이건 목적격입니다. 목적격까지만 얘기하고 이건 뭐죠? 주격이죠. 주격이죠. 이 은는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 격으로 두루 쓰여요. 하나의 격에 딱 고정되어 있는 게 아니라 여러 격으로 두루 쓰여요. 이런 조사를 보조사라고 합니다. 보조사. 특수조사라고도 하는데 국어학자들마다 말이 다 다르기 때문에 정확한 이 용어 개념은 통일되어 있지는 않아요. 그냥 대부분 이 정도는 가장 일반적이고 보편적으로 쓰는 것들입니다. 보조사의 대표적인 게 은는도만이에요. 은는도만. 이거를 주격이라고 얘기하면 안 돼요. 주격이라고 하는 순간 여기서 벌써 틀리잖아요. 그죠? 네. 그리고 보조사는 뭐야? 여러 격으로 두루 쓰이는 조사. 여러 격으로 두루 쓰인다. 여러 격으로 두루 쓰인다. 쓰이는 조사. 이게 보조사고 그래서
그래서 이제 문장을 보면은 이제 이런 게 있잖아요. 저 집은 창문이 많다. 많은 것은 집이에요, 창문이에요. 창문이요. 그럼 이게 주어죠. 이게 서술어고 예. 서술어. 그럼 저 집은 할 때 집은 보조 뭐야? 이제 이런 데 보면 이제 말이 막히는 거예요. 이게 중국어 배우는 사람들도 여기에서 이제 막히는 수가 중국어 같은 많거든요. 경우는 저 집이 전체 주어고 창문이 많다가 수어인데 그거를 수어라고 하는데 주어 위어 포함한 수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좋은 말씀하셨어요. 일반적으로는 이거를 안긴 문장은 아는 문장이 있고 안긴 문장이 있어요. 안겨 있는 문장이 있어요. 그 다음에 자기가 아는 문장이 있고, 아는 문장 속에 들어가 있는 건 안긴 문장일 거 아니에요. 이 안긴 문장으로 전체가 서술어고 이게 주어가 돼. 그 다음에 이거는 뭐 집을 꾸며줬으니까 분명히 관용어가 되겠죠. 그렇죠? 이, 그, 저 영어에 더, 돼, 디스 뭐 이런 것들. 네. 그래서 관용어가 돼서 그러니까 이제 일반적으로 얘기할 때 이게 이제 문법적으로 설명하다 안 되니까 이거는 좀 카테고리가 큰 주어. 그 다음에 이거는 그 문장 속에 있는 주어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렇게 얘기하다 보니까 아마 중국어 다르고 한국어 달라가지고 이게 곤란하긴 한데 이거는 우리 이 한국 문법에서는 이거를 주어로 치고 이 전체를 서술어로 봐요. 그런 문장들이 많아요. 토끼는 귀가 길다. 코끼리는 코가 길다. 뭐 이런 거 있죠. 그럴 때 코끼리는 이제 전체 주어로 보고 뒤에 있는 거는 그냥 서술어로 보고 이제 이런 식으로 가기 때문에 이게 은는에서 막혀버리면 은는이라고 하는 것이 보조사다, 특수조사다 해서 여러 격으로 두루 쓰인다라는 사실에서 막혀버리면 설명하는 데 가서 분명히 어딘가 가서 이제 막히게 돼 있어요. 도만도 마찬가지야. 나는 체육도 싫어한다. 도가 목적격이잖아요. 그럼 옆에 있는 사람이 나도 체육은 싫어한다. 그럼 나도는 또 주어가 되잖아요. 싫어하는 게 나도니까. 그렇죠? 그런 식으로 은는 도마는 여러 격으로 두루 쓰인다는 사실을 알아야지. 은는이가가 주격조사다. 여기 다 틀렸잖아요. 네. 공부 꽤나 하신다는 분들인데도 틀리잖아요. 네. 자, 그런 사실을 일단 좀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성분으로 가서 주어, 목적어, 보어, 서술어, 관용어, 부사어,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독립어, 관계어. 관계어는 없고 그냥 독립어. 자, 그러면 우리나라 여기 품사는 9개고 성분은 7개예요. 그래서 7대 성분, 구품사 7대 성분 이렇게 얘기하는데 요거를 갖다가 묶어서 주성분이라고 얘기하고, 주성분이라는 말은 문장 속에서 필수적으로 필요해서 빠지면 안 돼요. 그래서 필수 성분이라고 얘기합니다. 실사, 필수 성분. 실사, 예? 실사, 7. 사, 허사, 실사. 네, 하세요. 자, 그 다음에 요거는 부속 성분이라고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요거는 독립 성분. 그러면 주어는 다 아다시피 무엇이 누가야. 무엇이 버려. 이거 빼놓으세요. 버려. 뚜껑을요. 무엇이 누가. 여기서
보다시피 여기 이와 가가 그냥 바로 들어가잖아요. 주격조사가. 그런 개념하고 연결이 되잖아요. 무엇을 누구를. 이거는 이제 무엇이 누가인데 이것도 보호라고 하는 것은 그냥 우리 그 영어에서 배우듯이 불완전 동사를 채워주는 보충해주는 말인데 우리나라는 보호로 쓰이는 말들이 굉장히 다양할 수 있는데 그냥 일반적으로는 아니다 되다 앞에 오면 보호로 쳐요. 아니다 되다. 나는 도둑놈이 아니다. 그는 간호사가 되었다 할 때 그 되다 아니다 앞에 오면 보호로 쳐요. 이 문제는 이 서술어야. 서술어는 1. 무엇이다 2. 어찌하다 3. 어떠하다. 무엇이다가 서술어가 될 때는 체언 더하기 이다야. 그 다음에 어찌하다는 동사가 서술어가 될 경우 어찌하다는 형용사가 어떠하다는 형용사가 서술어가 될 경우 그는 화가 이다. 체언 더하기 이다. 그러면 이다가 바로 서술어의 자격을 만들어주는 조사이기 때문에 서술격 조사. 격조사라고 하는 말은 어떤 문장 성분의 자격을 갖도록 해주는 말입니다. 격조사는 어떤 문장 성분의 자격을 갖도록 해주는, 그러니까 주어의 자격을 갖도록 해주는 조사는 이와 가가 있죠. 이걸 주격조사 이렇게 얘기하면 되는 거죠. 목적어의 자격을 갖도록 해주는 이 조사는 목적격 조사 이렇게 얘기해 주면 되는 거예요. 서술격 조사는 딱 하나예요. 하나, 이다. 딱 하나야. 이제 이다도 우리 이다의 가장 큰 특징은 이다는 조사인데도 활용을 해. 이다, 이고, 이면서 이니까 이거 활용을 해. 그래서 이게 조사니까 어떻게 해야 돼? 앞말을 붙였어야 돼 항상. 그는 화가 이고 이렇게 쓰면 블로거나 유튜버들이 뭐 이런 식으로 써놓으면 갑자기 지적 수준이 뚝 떨어져요. 내 느낌으로 볼 때 이거 좀 바탕이 갖춰진 상태에서 전문 요직을 설명했으면 더 좋았을 걸 이렇게 생각이 된다. 왜냐면 이게 서술격 조사니까 앞에 당연히 붙였어야지. 조사는 앞말에 붙여 쓴다는 건 기본이니까. 그 다음에 어찌하다. 이걸 어찌하다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어찌한다라는 사람도 있어요. 왜냐면 어찌한다 그래야 움직임이 들어가니까. 토끼가 달린다. 토끼가 어찌하냐? 달려. 어찌한다. 꽃이 어떠하냐? 예뻐. 꽃이 예쁘다. 그러면 형용사가 서술어가 된 겁니다. 서술어는 이렇게 세 가지 기능이 있어요. 서술어의 세 가지 기능. 세 가지 기능. 이거를 오늘 이거만 가지고 설명을 하려면은 한참 걸리는 것들인데 제가 엄청 빨리 얘기하는 거예요. 관형어는 어떤에 해당돼요. 어떤. 자, 그래 예쁜 꽃. 꽃은 꽃인데 어떤 꽃? 예쁜 꽃. 어떤 꽃. 그 다음에 부사어는 어떻게 해당돼요. 어떻게. 꽃이 많이 피었다. 어떻게 피었어? 많이. 알겠죠? 관형어와 부사어. 독립어는 뭐 따로 이제 독립어는 주로 뭐가 독립어가 되냐면 감탄사. 감탄사 1번 감탄사 2번 독립격 조사가 있어. 아, 야, 이어, 이시여. 제가 이걸 굳이 여기다가 여기 줄표를 갖다가 이렇게 해놓는 이유는 요 앞에 어떤 말이 붙어야 된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 양쪽에 줄표가 있다 그러면 앞에도 붙고 뒤에도 붙어야 된다는 얘기야. 예를 들어 그래 놓고 나서 은 예를 들어 앞에도 붙고 뒤에도 붙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먹었다. 앞에도 붙고 뒤에도 붙죠. 그렇죠. 네. 자, 그래 예를 들어서 이거 있잖아요. 남을 부를 때 영순아, 철수야, 이미여, 신이시여 이거 부를 때 쓰죠. 네. 그래서 합격조사라고 돼. 부른다. 일단 한문 공부하는 분들이니까 한자로 안 써도 다 알잖아요. 네. 자, 합격조사라고 얘기합니다. 알겠죠? 그다음에
이제 이 조사가 이제 이 조사가 가장 그 이제 복잡한 건데 조사를 얘기하려면 제가 여기 나온 것처럼 주격조사, 목격조사, 복격조사, 서술격조사, 관역격조사, 부사격조사, 독립격조사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해야 되는데 이제 기니까 아까 이제 요거는 요걸로 대체하고 주격조사는 목적격조사는 요걸로 대체하고 어떤 경우에는 니을만 가지고도 목적격조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야 너 오늘 아침에 어떤 과일 먹었어? 나 오늘 아침에 사과를 먹었어. 사과를 그래도 사과를이죠. 사과를 먹었어 그래도 사과를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이제 나중에 이두문자라든가 이런 걸 할 때 이거 얘기할 때 이게 돌이 되는 거잖아요. 돌. 이거는 하나는 훈으로 쓰고 이거는 하나 이거 훈으로 쓰고 이거는 음으로 써서 된 거 아니겠어요? 이시 돌 그러면 돌 이해되셨죠? 예. 그러니까 여기 리을이 이걸로 대체된다 이 얘기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 그 다음에 복격조사는 이와 가가 적격조사를 똑같이 빌어다 쓰는데 우리나라 문법에서는 뒤에 이 서술어가 아니다 되다 이게 올 때 그 앞에 말은 보호로 쳐요. 그는 선생님이 되었다. 그러면 되었다 앞에 있는 선생님이가 보호가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예? 자, 이제 몰라도 아는 척 하세요. 반영어, 부사어, 독립어.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정도만 해도 말이죠. 학교 한 2년 다녀야지 배우는 것들이에요. 일주일에 한 번 문법 시간이 있을까 말까 하면 되는데 있어도 말이죠. 영어 수학 공부한다고 다 뺏어가서 없어요. 자, 그러면 문제가 이제 조사인데 요 성분하고 맞물려서 조사가 있는 거예요. 격조사가. 주어가 되려면 주 격조사가 필요하잖아요. 그럼 목적 격조사가 필요하고 목격조사가 필요하고 서술 격조사가 필요하고 관형 격조사가 필요하고 부사 격조사가 필요하잖아요. 그 다음에 이게 독립 격조사가 필요하잖아요. 그죠? 이거 공부했어요. 아까 아야 이어 이시어 독립격조사 혹격조사라고 했죠. 주격조사 이가 배웠어요. 이제 이 가 외에 은는을 갖다 절대 붙이지 마세요. 은는 이가라고 하는 순간 아는 것처럼 자신 있게 대답했지만 아주 한 20%밖에 안 맞는 거예요. 은는이라고 하는 여러 겹으로 쓰이는 조사가 훨씬 많이 쓰여요. 야 너 뭐 먹을래? 칼국수. 너는 이러지. 너가 이러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많이 쓰이는 거니까 알아두시고 요거 이제 아까 을, 리을 배웠고 복격조사 이거 그대로 갖다 쓰니까 이, 가 됐고 네, 서술격조사 이다. 이다를 제가 왜 강조를 했냐면 이다는 이쪽에 있기 때문에 체언도 아니고 용언도 아니면서도 활용을 하는 유일한 게 서술격조사야. 그러니까 문법적으로 얘기하면 가변어와 불가변어가 있어요. 가변어와 불가변어. 가변어는 이게 가변어야. 가변어, 체인저블. 가변어는 이거고 다 불가변어인데 요 녀석만 가변어야. 독립격조사만 가변어. 그러니까 이 획을 이렇게 저 도표를 그리기가 까다롭지. 가변어, 불가변어 써놓고 나서 요 놈만 또 뽑아다가 딱 이것도 가변어다 이렇게 얘기해야 되니까 이다만 이고 이니 임으로 이어서 이런 식으로 하니까 관역격조사는 땡큐하게도 고맙게도 의 하나밖에 없어. 의. 그런데 더 땡큐한지 아니면은 안 땡큐한지 몰라도 자주 생략이 돼. 생략. 자주 생략. 예를 들어 친구 누나 그러지 친구의 누나 그러지 않죠. 네. 우리 엄마 그러지 우리의 엄마 그러지 않는단 말이에요. 이해하셨죠?
자주 생략돼. 그래가지고 이게 어떤 경우에 이게 그 복합 명사로 갖다가 붙였어야 되는지 띄었어야 되는지에 대한 헷갈리도록 만드는 게 바로 이런 것들이라고. 안녕. 일본 말은 일본 애들은 체언과 체언, 체언과 체언이 이렇게 오면 어떤 체언이 오든 다 노를 써 이렇게. 어? 쯔꾸에노 우에노 사탄과 아리마스 다 노를 쓴다고 이렇게. 근데 우리말은 생략이 돼요. 이게 또 큰 차이 중에 하나입니다. 그 다음에 부사격 조사는 너무 많아. 제일 많은 게 부사격 조사예요. 여기서 다 설명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독립격 조사용은 아까 했으니까 부사격 조사를 몇 가지만 특징적인 것만 좀 설명을 해드릴게요. 그래도 되겠죠? 자, 얘가 있어요. 얘는 뭐를 의미할 것 같아요? 이 조사는 아무 뜻이 없어요. 뜻 없음. 관계만 맺어줌. 뜻 없고 관계만 맺어줍니다. 얘는 그러나 내면적으로 어떤 의미가 담겨 있겠죠. 의미가. 얘는 우선 오늘 아침에 5시에 일어났다. 시간이죠. 시간의 개념이 있어요. 그 다음에 우리는 지금 종로에 있죠. 장소의 개념이 있어요. 장소. 그 다음에 야, 걔 어디 갔니? 걔 부산에 갔어. 뭐야? 지향점 있어. 지향점. 전치사 개념이네. 지향점이 있고 또 야, 저 나무 왜 쓰러져 있니? 태풍에 쓰러졌어. 원인. 등등. 얘가 쓰임이 많아요. 아마 외국 사람들이 우리나라 말을 배울 때 이 에서 뭐 이런 개념이 헷갈릴 거예요. 그 다음에 에서 장소잖아요. 장소. 에서 그 다음에 유래가 있어. 유래가 있죠. 유래 어디에서 유래했다 그러잖아요. 유래 등등이 있어요. 유래. 그 다음에 의로가 있어. 의로가 오면은 또 의로서하고 의로서를 또 같이 또 해야 되는 또 이 약간의 그런 것이 있죠. 의로만 따지면은 이것도 방향이야. 부산으로 갔다. 방향이나 지향점. 그 다음에 또 이것도 원인도 돼 또. 그 사람 왜 죽었어? 암으로 죽었어. 원인. 그 다음에 뭐 성분. 야, 이 옷 뭘로 만들어? 이거 석유로 만들었어. 그러니까 이것도 약간 유래의 개념이 좀 있죠. 석유에서 추출한 거니까. 유래. 근데 요게 하나씩 더 붙으면 의로서는 신분이나 자격이야. 그는 외교관으로서 활약을 했다. 서는 신분이나 자격이고 의로서는 기구나 도구야. 헷갈리지 않으려면 기구나 도구는 쓰는 거잖아. 네, 기구나 도구는 쓰는 거죠. 네. 그러니까 써는 기구나 도구다 이렇게 생각해 주면은 네. 앞에 있는 거 신분이나 자격인데 문제는 내가 이걸 같이 묶어 놨냐면 요 놈들이 자주 생략이 돼. 요 놈들이. 그죠? 네. 칼로 물베기 그러지 칼로써 물베기 그러지 않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여기도 그러지. 그는 뭐라 그래? 회사원으로 일한다. 그러지. 회사원으로서 일한다. 이러지 않잖아요. 네. 요 놈이 자주 생략이 되니까 요 놈하고 이렇게 붙여놨는데 이거 외에도 엄청나게 많은 그 부사격 조사들이 있는데 최연배 선생님의 우리말본을 사셔서 어디요? 최연배 선생님의 우리말본 거기다 써주세요. 외소를 취업해 쓰더니 외솔 그 사이에 그거 아니어도 그냥 시중에 와서 중고등학교 문법책 본다든가 제가 이걸 보니까 유튜브 들어가 보니까 어디 노량진 무슨 학원에 어떤 선생님이 그러니까 연락에 단시간 내에 정리해서 하는 게 있더라고요. 문법을. 그분도 정리를 굉장히 잘했고 또 여성분도 있고 이런데 했는데
한두 개 약간 막 제가 볼 때 한 98점 예, 한두 개 정도 틀렸는데 나는 그런 거를 굉장히 정확히 해야 된다고 봐요. 문법은 특히. 왜냐하면 단어 한마디 뭐 한마디에 사람이 생각이 확 바뀐다거나 잘못 이해한다거나 이런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더 검증을 해갖고 설명을 해야지. 저도 이게 검증도 안 된 걸 막 얘기해갖고 지금 약간 두렵긴 해요. 이게 뭐 제가 완전히 알고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아무튼 이 정도만이라도 우리 문법을 알았는데 오늘의 그 이제 그렇게까지 알아야 됩니까? 네? 우리 이제 복습을 하자면 품사가 9개라고 하는 것은 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네. 알아야 되고 성분이 7개다라는 것도 좀 알아야 되고 왜 체온이라고 하고 왜 용온이라고 하는지 이 개념도 없이 맨날 체온 용온 그러고 있단 말이죠. 이게 분명히 알아야 되고 요 관형사의 관형이란 말이 어떤 개념이고 부사의 부가 어떤 개념이라는 거 오늘 분명히 알았으면 좋겠어요. 부사가 바로 용언을 꾸며주기 위해서 곁다르는 말이란 말이죠. 네. 그죠? 네. 네, 곁다르는 말. 이게 이제 독립어가 있고 조사가 이렇게 다양하게 있고 이 격조사 더하기 아까 얘기한 보조사가 있고 보조사가 있고 이렇다는 사실도 좀 알아두고 그다음에 또 다른 또 무슨 특수조사가 있어요. 뭐 특수조사 있는데 이 정도만이라도 알아두면 어디예요? 이 정도만. 네. 그래서 오늘 강의는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아직 손들한테 큰 소리 치겠네. 뭐